대감마님, 혹시 8살짜리가 무서워서 숨으신 겁니까? 아이의 당돌한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게 동네 바보 칠성이 아니냐? 저 어린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도 네 형과 아버지처럼 옥에 갇히는 것이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나선 8살 아이의 통쾌한 이야기.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산골 마을에 박만석이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두 아들을 데리고 산소금막에서 숯을 구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첫째 일성은 15살, 둘째 칠성은 8살이었습니다. 7살 터울인 두 형제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만석은 숯가마 앞에 쪼그려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숯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책 읽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지요. 첫째 아들 일성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한자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일성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놈은 서당 훈장님이 신동이라 칭찬하셨지. 일성이만 잘 되면 우리 집안도 일어날 텐데.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만석의 눈에 다른 광경이 들어왔지요. 둘째 아들 칠성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콧물을 질질 흘리며 개미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에휴, 저 칠푼이는 어쩌나. 8살이 되도록 글자 하나 모르고 하루 종일 땅바닥이나 기어다니니. 만석은 깊은 근심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녀석은 누가 거두나. 형이라도 출세해서 동생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날 저녁 일성이 동생 칠성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성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무릎에는 피가 배어 있었지요. 만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일성아, 칠성이가 왜 이 모양이냐? 일성은 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마을 아이들이 칠성이를 동네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제가 모두 쫓아냈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성은 칠성을 우물가로 데려가 정성스럽게 씻겨주었지요. 칠성아, 아프니? 칠성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아파. 형아. 그래, 다행이다. 형이 있잖아. 칠성은 형을 올려다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일성은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꼭 과거에 급제해서 너 평생 돌봐줄게. 아무도 너를 놀리지 못하게 할 거야. 칠성은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마워, 형아. 그때 마당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형의 손을 잡아 끌며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아, 비 올 것 같아. 칠성아, 하늘 맑은데 무슨 비? 일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만석이 허겁지겁 마당에 곡식 가마니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어휴, 다행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다 젖을 뻔했네. 칠성이가 어찌 알았대. 일성은 동생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형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지요. 칠성의 귓가에는 아까 그 바람 소리가 아직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먼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칠성은 이 모든 소리를 듣고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저 멍하니 웃으며 형의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한 달 동안 구운 숯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향했지요. 일성과 칠성도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만석은 숯을 팔아 푼돈 몇 잎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엿장수 앞에 멈춰 섰지요. 엿 하나 주시오. 엿장수가 가위로 엿 한 가락을 잘라 주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의 손에 엿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이거 먹어. 달 것이다. 칠성은 엿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성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신발은 안 사십니까? 집신이 다 헤어졌는데요. 만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신을 만하다. 돈을 아껴야지. 그렇게 말하며 만석은 헐어빠진 집신을 질질 끌고 걸었습니다. 칠성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발 뒤꿈치가 다 드러나 땅바닥에 쓸리는 아버지의 발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손에 쥔 엿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엿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 깊이 조심스럽게 감춰 넣었지요. 형 일성이 물었습니다. 칠성아, 엿 안 먹어. 맛있는데.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배불러. 일성은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품속의 엿을 꼭 쥐며 아버지를 따라 걸었지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드려야지. 그해 가을 흉년이 들었습니다. 만석네 집안의 쌀독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만석은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아들을 데리고 마을 주막에 들렀습니다. 주막 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어서 오십시오. 일성 아버님. 주모 홍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홍주모는 45살쯤 되어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지 10년이 넘었지요. 주모, 국밥 셋 주시오. 만석이 주문하자 홍주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들고 나왔지요. 만석의 그릇에는 유난히 고기가 많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주모, 이건 너무 많이 주셨소. 값은? 만석이 난처해하자 홍주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국물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홍주모는 그렇게 말하며 만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만석도 고개를 들어 홍주모와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홍주모의 귓불이 붉게 물들었고 만석은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일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국밥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주모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자 홍주모가 보자기에 쌀과 반찬을 싸왔습니다. 이건 또 뭐요? 만석이 당황해하자 홍주모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흉년이라 다들 힘드시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굶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주모는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성 아버님, 혼자 두 아이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십니까?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석은 고맙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과부의 호의를 받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꼭 갚겠소. 만석이 고개를 숙이자 홍주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그저 아이들 잘 키우시면 됩니다. 홍주모는 칠성에게로 다가가 누룽지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칠성아, 이거 받아라. 고소하니 맛있을 게다. 칠성이 누룽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래, 착하구나.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홍주모가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모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지요. 그리고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주막 문을 나서는 만석의 걸음이 어딘지 가벼워 보였습니다. 뒤에서 홍주모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을의 유지인 최대감이 환갑잔치를 연다는 소식이었지요. 최대감은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모은 탐욕스러운 양반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요. 어느 날 저녁 마을로 최대감 댁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들으시오. 최대감 어르신께서 환갑을 맞아 큰 잔치를 베푸신다오. 하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흥으로 수수께끼 대회를 다하오. 상금은 황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라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황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라니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재물이었지요. 누구든 참가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자는 참가비 쌀 1가마를 준비하시오. 하인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쌀 1가마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인이 돌아간 후 일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보면 어떨까요? 서당에서 배운 게 있으니. 만석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된다. 최대감은 간사한 자다. 분명 속셈이 있을 게다. 그날 밤 홍주모가 만석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성 아버님, 혹시라도 그 대회에 나가실 생각은 마십시오. 홍주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모도 그리 생각하시오? 만석이 물었습니다. 예. 오늘 주막에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가비는 받되 지면 노비가 되거나 곤장을 맞는다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다더군요. 홍주모의 말에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시 그 탐욕스러운 자가 그냥 상을 내놓을 리가 없지. 만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주모는 일성을 바라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일성아, 절대로 그 대회에는 나가지 마라. 알겠느냐? 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성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칠성은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 전날, 만석은 산에 숯을 구우러 갔습니다. 칠성만 집에 남겨두고 말이지요. 그런데 일성은 아버지 몰래 쌀 1가마니를 짊어지고 최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만 하셨다. 내가 상을 타서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일성의 가슴 속에는 효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 댁 마당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모두 상금을 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최대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환갑을 축하하러 온 자들이로구나. 문제를 내겠으니 잘 들어보거라.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참가자들이 저마다 답을 말했습니다. 화살입니다. 바람입니다. 말입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모두 틀렸다고 했습니다. 일성의 차례가 되었지요. 일성은 서당에서 배운 대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순식간에 천리를 가니까요.
좌중이 감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훌륭한 답이었지요. 그러나 최대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이다. 해가 뜨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밝아지지 않느냐. 일성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훈장님께서는 생각이 가장 빠르다고. 뭐야, 감히 이 일을 다는 게냐. 이것이 바로 양반을 능멸하는 행위로다. 최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일성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물러가거라. 최대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일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쌀 한 가마니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대감마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성이 애원했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본 대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다니. 이놈, 내 죄가 어찌 가볍겠느냐. 사실 처음부터 최대감의 목적은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가비로 쌀을 거두고 억지를 부려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진짜 속셈이었지요. 최대감이 손뼉을 치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양반을 우습게 본 괘씸한 놈이다. 일성은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대감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일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최대감의 명령에 일성은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지요. 아무도 감히 최대감에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만석은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성아, 칠성아, 어디 있느냐? 만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칠성이 쪼그려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칠성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칠성아, 형은 어디 갔느냐? 만석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칠성이 대답했습니다. 형아는 최대감 집에 갔어요.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일성이가 그 대회에 나갔단 말인가? 만석은 칠성을 집에 두고 허겁지겁 최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상놈이 함부로 내 아들이 여기 있소. 당장 내놓으시오.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최대감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오냐, 내가 그 버릇없는 놈의 아비로구나. 최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아들을 풀어주십시오. 아이가 철이 없어 그랬습니다. 철이 없다고. 허허, 그런 버릇없는 자식을 키운 내 죄가 더 크구나. 최대감이 비웃었습니다. 만석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이 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오히려 화를 냈지요. 뭐야? 대감인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내 놈도 양반을 우습게 보는 것이로구나. 최대감이 손뼉을 쳤습니다. 이놈도 잡아라. 양반을 능멸한 죄로 아비와 자식 모두 옥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만석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대감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부자가 자유의 몸이 되고 싶거든 쌀 50가마를 가져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둘 다 평생 나의 노비로 살아야 할 것이다. 쌀 50가마라니 만석네 같은 가난한 집안으로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만석은 절망에 빠졌지요. 이 악독한 자가. 만석이 분노에 찬 눈으로 최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석과 일성은 나란히 옥에 갇혔지요. 차갑고 좁은 옥방 안에서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성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니다, 일성아. 너의 효심을 아비가 어찌 모르겠느냐. 다만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칠성이 걱정되었던 것이지요. 칠성이 어찌 혼자 살아가겠느냐.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칠성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멍하니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에서 소식을 들은 홍주모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칠성아, 어디 있느냐? 홍주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마당 구석에서 일어나자 홍주모는 칠성을 끌어안고 통곡했지요.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일성이도 일성 아버님도 모두 옥에 갇히셨다지 않느냐? 홍주모의 눈물이 칠성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칠성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홍주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주머니, 밥 주세요. 홍주모가 눈물을 멈추고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칠성이 홍주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 아버지 모셔오지요. 그 순간 홍주모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소 멍하게만 웃던 칠성이 눈빛이 달랐던 것이지요. 맑고 또렷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홍주모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홍주모는 칠성의 손을 잡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홍주모는 정성껏 따뜻한 밥상을 차렸지요. 칠성은 천천히 그러나 한 숟가락도 남김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함께 그 악독한 최대감을 혼내주자꾸나. 홍주모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주막 한쪽 방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홍주모는 밤새 칠성을 지키며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홍주모는 칠성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히 빗겨주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당당해야 한다. 알겠느냐? 칠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의 손을 꼭 잡고 최대감 댁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홍주모가 칠성이를 데리고 어디 가는 게냐? 설마 최대감 댁에 가는 건 아니겠지? 미친 짓이다. 어린아이를, 그것도 모자란 아이를 데리고. 하지만 홍주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지요. 최대감 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 둘이 창을 들고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산 것들이 함부로. 문지기가 소리쳤습니다. 홍주모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길을 비켜라. 홍주모의 목소리에는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감께서 수수께끼 대회를 여신다 하지 않았느냐. 내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했거늘 어찌 아이라고 막는 게냐. 홍주모의 말에 문지기들이 당황했습니다. 마침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맞소, 대감께서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하지 않았소. 아이가 푼다는데 왜 막는 게요? 사람들이 홍주모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난처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때 안에서 최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누가 저리 시끄럽게 구느냐? 홍주모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가 수수께끼를 불러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최대감의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허허, 재미있구나. 좋다. 들어오너라. 문지기들이 마지못해 대문을 열었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이미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일성이가 끌려간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홍주모와 칠성이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박만석의 막내 칠성이 아니냐? 맞아. 동네 바보라고 소문난 그 아이 말이야. 저 어린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지요. 대감마님, 칠성이가 왔습니다. 최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요. 칠성은 다시 한 번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혹시 8살짜리가 무서워서 숨으신 겁니까?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감히 어린아이가 양반 대감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최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버릇없는 것.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아이 말이 맞는구먼. 대감께서 정녕 무서우신 게요? 그러게 말이오. 어린 것 하나 상대도 못하시나? 사람들의 비웃음에 최대감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닥쳐라.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까. 최대감이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홍주모는 사람들 틈에서 은근슬쩍 분위기를 부추겼지요. 이것 보시오. 당당하게 나오시지. 왜 저리 화를 내시는 거요? 최대감은 이를 갈며 칠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 맹랑한 것, 좋다. 니놈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최대감이 칠성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도 네 형처럼 옥에 갇히는 것이다. 칠성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최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를 구하러 왔으니까요. 칠성의 또렷한 목소리에 구경꾼들이 감탄했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잘한다, 칠성아. 그래, 바로 그렇게 당당해야 한다. 최대감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어린 것이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자, 그럼 시작해볼까.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시작하세요. 최대감이 턱을 치켜들고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좋다. 그럼 묻겠다. 효란 무엇이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효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었지요. 더군다나 그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감은 이미 칠성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으로 가서 막대기 하나를 주워왔지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길게 뿌리를 그려 넣었지요. 구경꾼들이 목을 빼고 칠성의 그림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효는 이것입니다. 최대감이 비웃었습니다. 나무가 효라고? 허허, 역시 모자란 것이로구나. 하지만 구경꾼 중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것을 보시오. 나무에 뿌리가 있지 않소.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주모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보시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라듯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 아니겠소. 맞소. 맞아.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효로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칠성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식도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뿌리를 잘 보살피는 것이 효예요. 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이었지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모두 칠성의 답에 감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번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절대 못 풀 것이다. 최대감이 억지로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홍주모는 사람들 틈에서 웃으며 말했지요. 서당에서 글만 배운 것보다 저렇게 자연에서 배운 지혜가 훨씬 낫지 않소. 그렇고 말고요. 저 어린 것이 참으로 영특하구려. 사람들의 칭찬에 칠성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을 향한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지요. 최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음 문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못 풀 문제를 내야겠다. 그 시각 최대감 댁 뒤편 옥사에서는 만석과 일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옥방, 만석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혼자 밥이나 챙겨 먹고 있을런지 만석의 마음은 오롯이 집에 남겨진 막내 아들에게 가 있었지요. 일성도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옥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옥졸 하나가 다가와 떡이 담긴 작은 보따리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밖에서 웬 여편네가 사정사정하며 이걸 넣어달라더군. 만석이 보따리를 풀어보니 따뜻한 쑥떡이 들어있었습니다. 홍주모가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옥졸이 떡을 우물거리며 귀찮다는 듯 말을 전했습니다. 그 여편네가 전하라고 하더구만. 지금 당신의 막내 아들이 마당에서 대감이랑 수수께끼 대결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걱정 말라고.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합디다.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했소? 우리 칠성이가. 대감하고 대결을 한다고.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어린 것이 거길 왜. 만석은 옥문을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칠성이를 내보내시오. 그 모자란 것이 뭘 안다고. 만석의 절규가 옥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졸은 시끄럽다며 몽둥이로 옥창을 탁탁 쳤습니다. 조용히 해. 어차피 문제 못 풀면 저 아이도 여기 들어올 테니 그때 가서 끌어안고 울던가. 옥졸이 나가버리자 만석은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어미도 없는 불쌍한 것이 어찌 거기를. 어린 자식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못난 아비다. 자식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일성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차가운 옥방 안에는 부자의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최대감은 약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못 풀 문제를 내야 한다. 최대감은 하인을 시켜 낡은 집신 한 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 앞에 던지며 말했지요. 들어라. 이번 문제는 간단하다. 이 집신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들되 형태가 부서지지 않게 가져오너라.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제가 되면 당연히 부서지는 것 아니오? 맞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역시 최대감은 억지를 부리는구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최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못하면 내 놈도 오게 가는 것이다. 칠성은 집신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부삽과 장독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칠성은 집신을 들고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이 열린 항아리 안에는 소금 결정이 하얗게 낄 정도로 아주 진한 소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게냐? 최대감이 소리쳤지만 칠성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칠성은 소금물 항아리에 집신을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갔습니다. 소금물이 집신 사이사이에 충분히 배어들도록 말이지요. 저 아이가 대체 뭘 하는 거요? 글쎄요. 집신을 소금물에 절여서 어쩌려고. 잠시 후 칠성은 집신을 꺼내어 햇볕이 잘 드는 돌 위에 올려놓고 물기를 살짝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가져온 부삽 위에 집신을 조심스레 올려놓고 화롯불로 가져갔습니다. 칠성이 부삽을 화로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자, 태웁니다. 치리익, 타닥타닥. 불길이 집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집신은 점점 새카맣게 그리고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탔다. 이제 제가 되어 무너지겠지. 하인들이 비웃었지만 연기가 거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신은 완전히 타버려 하얀 재가 되었는데도 꼬아놓은 지푸라기의 결 하나하나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결정이 뼈대가 되어 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었지요. 칠성은 재가 된 집신이 흔들리지 않게 부삽 자루를 조심조심 잡고 최대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혹여나 바람에 날릴까 칠성이 숨조차 크게 쉬지 않자 보는 사람들의 심장도 쫄깃해졌습니다. 칠성이 부삽을 최대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가져왔어요. 형태 안 부서졌지요?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집신이 뼈만 남아서 그대로 서 있어.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이럴 수가 어떻게. 최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답의 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런 지혜를 가졌다니. 최대감, 이제 아이를 보내주셔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칠성을 칭찬했습니다. 최대감은 당황했지요. 이대로 칠성을 보내주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만석과 일성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말이었지요. 최대감은 재빨리 꾀를 냈습니다.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세히 보니 제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 홍주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형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최대감이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끌어내라. 당장. 바로 그때 홍주모가 재빠르게 칠성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홍주모의 목소리에는 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분명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어린아이를 속이시는 겁니까? 마을 사람들도 합세하여 최대감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감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당황했습니다. 칠성은 주모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지요. 최대감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잠시 안채로 들어갔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들고 온 상자 안에는 배가 남산만한 쥐 한 마리가 들어 있었지요. 최대감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함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라 하면 배를 갈라 새끼를 보여주고 여러 마리라 하면 배를 안 가르고 한 마리라 우겨야지. 최대감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다. 이 상자 안에 쥐가 몇 마리 들어있느냐? 이번에도 맞히면 내가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마. 칠성이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자 안에서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칠성은 눈을 감고 상자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마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상자 속의 소리만 칠성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어미 쥐의 무겁고 느린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더 깊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어미의 심장 소리 사이로 아주 작고 빠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콩닥콩닥, 콩닥콩닥. 칠성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여기 하나, 저기 둘, 셋, 넷, 다섯. 어미의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5 생명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미까지 합치면 심장이 모두 6개구나. 칠성은 눈을 떴습니다. 홍주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지요. 칠성은 최대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감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간사함을 읽어냈습니다. 이 영감, 내가 무슨 답을 하든 트집을 잡겠구나. 칠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지. 칠성은 상자에서 귀를 떼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 마리요. 딱 한 마리입니다. 최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걸려들었다. 요 녀석. 최대감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칠성을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틀렸다. 크게 틀렸어. 최대감이 상자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니놈 눈에는 이게 홀몸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뱃속에 새끼들이 가득 들어찬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감은 하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당장. 하인이 황급히 달려가 시퍼런 칼을 가져왔습니다. 최대감은 칼을 받아 들고 흔들어 보였지요.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직접 배를 갈라 증명해 보이마. 니놈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최대감은 칼을 들고 상자 쪽으로 다가가 배부른 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니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마. 최대감은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칼끝이 쥐의 배를 향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칠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이 서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최대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칠성이 표정을 싹 바꾸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이 환갑잔치 날이지요? 그렇다만 그게 왜? 칠성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환갑상 받기 전에 붉은 피를 보고 살생을 하면 저승사자가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요. 남은 수명이 그 짐승 목숨만큼 싹둑 잘려나간다고요. 순간 최대감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라? 재수 없게 죽은 사람 얘기를. 칠성이 한 발짝 다가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장내기 하나 이기려고 대감마님 수명을 10년, 20년 줄이시게요. 최대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칼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지금 배를 가르면 내기엔 이길지 몰라도 자신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틈을 타 홍주모가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쥐 잡으려다 초상 치르시겠습니다. 한갑날 살생이라니요. 부정탑니다. 칼 거두십시오. 사람들도 일제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귀신이 노합니다. 그냥 놔주시오. 최대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으면 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마리가 되니까요. 칠성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감마님, 배를 안 가르실 거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한 마리니까 제가 마친 거네요. 이 요물 같은 놈, 최대감은 결국 에이, 퇴퇴 하며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네 놈이 이겼다. 졌어.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최대감은 안채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칠성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배부른 쥐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칠성은 쥐를 들어 올려 산 쪽 숲으로 보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너도 살고 우리 아버지도 살았다. 가서 새끼들 잘 키워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쥐는 칠성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풀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대감이 도망친 후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만석과 일성이 옥에서 풀려 나왔지요.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형아. 칠성이 달려갔습니다. 만석은 칠성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고 칠성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성도 동생에게 달려와 함께 안았지요. 칠성아, 미안해. 형이 미안해. 너가 우리를 구했구나.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던 만석이 칠성을 떼어놓고 온몸을 살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무서웠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안 무서웠어요. 칠성은 품속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냈지요. 형체를 알 수 없이 녹아내린 엿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뭐냐? 만석이 물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드리려고 안 먹었어요. 장날에 사주신 엿이요. 칠성은 녹아버린 엿을 아버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느라 입이 쓰실까봐. 그 순간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보물이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너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너가 모자란 줄만 알고. 만석은 가슴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일성도 옆에서 함께 울었지요. 만석은 칠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칠성아. 정말 고맙다. 만석은 녹아버린 엿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씁쓸한 맛이었지요. 홍주모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코를 훌쩍이며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런 효자가 어디 있겠소.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다. 사람들의 칭찬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자가 감격의 재회를 나누는 동안 홍주모는 조용히 뒤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주모를 놓치지 않았지요. 아주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홍주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만석이 일어나 홍주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모 정말 고맙소. 주모가 아니었다면.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주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석은 홍주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모, 아니 임자, 그간 임자의 마음을 모른 척했소. 하지만 이제는 알겠소. 임자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홍주모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홍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소? 홍주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일성 아버님.
일성이 칠성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칠성아, 우리한테 어머니가 생기는 거야. 칠성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홍주모가 두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 돌봐줄게. 칠성이 주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칠성이 처음으로 홍주모를 어머니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주모는 칠성을 꼭 껴안으며 흐느꼈지요. 일성도 옆으로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따뜻한 밥을 먹어야지. 일성이 칠성을 안았고 만석은 홍주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칠성의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지요. 8살 아이가 최대감을 이겼다더라. 그 아이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다지 뭐요.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똑똑한 칠성이, 지혜로운 칠성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칠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구경하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날씨를 마쳤습니다. 어느 가을날 칠성은 마당에서 낙엽을 주우며 놀고 있었습니다. 홍주모가 부엌에서 나와 두터운 옷을 입혀주었지요. 칠성아, 감기 걸리지 않게 이거라도 입어라. 고마워요, 어머니. 일성이 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칠성아, 오늘 훈장님이 너의 이야기를 하셨어. 최대감을 이긴 지혜로운 아이라고 말이야. 칠성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형아가 더 똑똑해. 아니야, 너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일성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만석이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어서 오세요, 여보. 홍주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만석은 칠성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칠성이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느냐? 네, 아버지. 오늘은 개미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온 가족이 저녁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올라왔지요. 칠성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든든한 형, 따뜻한 어머니. 칠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모자란 자식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랑이 너무 깊어 그 빛나는 재능을 잠시 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진짜 효도는 높은 벼슬이나 큰 재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진짜 지혜는 책상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자연 속에 있습니다. 칠성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